네. 다음으로는 네, 다음 주제 또 한 군데 이제 마지막 주제거든요. 네,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작업치료 안에서 치료적인 어떤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치료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느끼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혹시 생각들을 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패널 분들은 혹시 뭐 치료가 혹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본인의 치료가 어떻게 뭐 변화되는 게 혹시 있나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큰 틀은 저는 큰 틀은 이렇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장 크게 좀 조금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환자분들의 이야기 들어주는 것,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환자분들의 그 백그라운드, 가정 배경, 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서로서로 해결책도 한번 뭐 좋은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도 한번 뭐 생각도 하는 시간도 가져볼 수도 있고 어, 일단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환자분들의 치료 신체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좀 이야기 들어보면서 본인들의 그 배경적인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하는 음, 시간이 길어졌고요. 네. 음. 음, 저도 네. 그 좀 네. 의견에 공감하는 게, 그, 정신과적인 부분을 많이 좀 케어해줘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네.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해서, 어, 치료에 적용해야 될지를 아직 감을 잡지 못해서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공감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들을 주고 뭐 용기를 주거나 동기부여를 다시 해주고 이런 것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아무래도 삶이 고립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과적인 부분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중재 방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음,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를 시대를 겪으면서 주거의 형태가 저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튜브에서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신 유현준 교수님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 우리의 주거 공간이나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축학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일을 나가거나 어른들은 학생들 학교를 나가면서 공간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간이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재택근무도 있고 맞아요. 집에서 학교 이게 음, 원격 수업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주거 공간은 늘어날 것이며 맞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그 근무하고 있는 사업 공간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병원의 형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 또한 역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진짜 생각입니다. 이거는 거기서는 그 재활병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셨어요. 제 개인적 그걸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재활병원의 현재 형태가 거의 진짜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음, 그래서 이 공간도 줄어들면서 오히려 좀 센터나 데이케어 음, 센터처럼 그런 네, 형태들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센터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천천히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늘어나는 것이. 음,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오히려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앞으로 그래서 소수의 인원으로 치료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네, 일단 시스템 자체가 급성기, 회복기, 그 다음에 지역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어쨌든 형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시스템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각 병원에서 있는 선생님들께서의 생각하는 마인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건소가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맞죠? 보건소하고 데이케어 센터는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 자체가 그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는 좀 천천히 예. 아주 천천히 뭔가 진행됐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게 너무 필요성이 대두가 됐잖아요, 이번에. 음, 그러면서 아마 그게 너무 앞당겨질 것 같아요. 로봇 치료도 음, 마찬가지고요. 원격 음, 의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엄청 빨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음, 한 10년 뒤에 있어야 될 이게 바뀌는 거였다면 그게 5년으로 당겨지든지 3년으로 음. 당겨지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급격한 변화가 빨라지지 않았나 코로나 덕분인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동감합니다. 이제 네, 언택트 이제 시대다 보니까 그 시발점으로 이제 도화선에 불이 붙이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면 이미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고 아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 필요성은 느꼈지만 대두되지 않았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감염 자체가 누구에게는 불행이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를 좀 기회를 좀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시발점으로 도화선이 불이 붙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좀 더 나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방향들이 더 넓어졌으면 하는 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작업치료사로서 계속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방문 치료 있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저희가 맞습니다. 생각했던 방문 맞아요. 작업 치료 같은 것도 좀 더 활성화가 조금 더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뭔가 이렇게 좀 잘 풀렸으면 하는 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음,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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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현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근데 자꾸 듣게 돼요, 너무. 어, 근데 사실 저도 현택 선생님 말에 너무 사실 공감되는 게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대화 주제 중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이게 2025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딱 5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겨진 좀 더 빠른 미래를 저희가 접하고 있다고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음, 모든 수업들이 대부분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선생님이 말하셨던 것도 저는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위주로 사실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 아예 형태 자체,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그 모든 것을 이 진짜 짧은 몇 개월 안에 다 진행을 하려니까 사실 정말 혼란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혼란스러움에도 빨리 맞춰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이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중단이 된 데가 꽤 있거든요. 근데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 코로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사실 그 보건소라는 그거 안에서의 체계도 어느 정도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런 감염병이 이렇게 완전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보건소 안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실 제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에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음, 그냥 사실 그 체계적인 거에 좀 세분화와 좀 분리되는 것과 막 좀 그런 게 사실 변화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그렇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활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게 1인 가구가 많아질 거란 말이죠. 아니면 2인 가구,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작업치료를 할 것인지 이런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아직 저희가
그 시대를 맞닥뜨리지 않아서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같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건데 분명히 지금도 심심치 않게 몇 분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작업치료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을지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 한편으로 좀 드는 생각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이제 도수 치료 받으실 때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보험으로 인해서 도수 치료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작업 치료도 그런 보험 상품 개발을 조금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좀 이렇게 혜택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뭐 자기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시스템도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찌 보면은 의료 기사의 이제 법률에 의해서 또 병원이 또 운영되다 보니까 또 그런 데에서 오는 또 제약점들이 또 많다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혼자만의 또 시간들이 여유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제 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본인이 뭘 또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갖는 시간을 또 가져면 또 돌파구를 또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고립된 시대에 가장 좀 소통이 오히려 많이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 의논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면 방법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생각이 또 한쪽으로 편협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어떤 의견들을 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 혹시 공감하시면 1번 댓글 한번 남겨주실까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꿀밤님이 이번에도 많이 하시네.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청취자분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청취자분들 의견을 조금 보고 싶긴 한데 어떠신가요? 작성 중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아무 말이나 해주시면 됩니다. 뭐 김영택 바보 뭐 이런 거 해도 되니까.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들어오시면 돼요, 또. 네. 2주 뒤엔 제가 또 하니까요. 네, 혹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건지 혹시 오늘 저희 패널분들과 얘기 나눌 주제는 다 나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시간에 혹시 김영택 선생님이 다음 어차피 사회를 맡으시니까 네. 다음 혹시 주제가 혹시 저희가 정해졌나요? 일단은 지금 그 코로나 뭐가 들어왔는데요. 아무튼 코로나 시대에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 패널 분들과 함께 사연 소개를 드리고 얘기를 나눠보고 그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은 저희가 선물을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박수. 저희가 후원해 주시는 분 그게 있죠? 네. 경인지에서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꿀밤님이 남겨주시는데 병원마다 분위기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같은 구성원들 안에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열정적으로 뛰고 계신 선생님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시야가 더 넓어짐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 바보. 정말 쓰셨네요.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따로 톡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목적 자체도 어떤 넓은 시야나 넓은 안목을 조금 가지기 위해서 네, 공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아주 그런 목적들을 잘 간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꿀버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이제 참가해주신 그 패널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클로징 멘트 하고 그리고 음악 보내드리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패널 분들 어떠세요? 혹시 또 따로 얘기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다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현대생이 안녕하세요. 표정이 아주. 아닙니다. 멘트를 생각하고 있었다가, 예. 아주 힘든 시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또 술 먹방으로 저희는 찾아뵙도록 꼭 하겠습니다. 비대면 술 먹방으로. 네. 시간은 몇 시인가요? 6시부터 하시나요? 8시부터 하시나요? 네, 그거는 이 회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지은기 선생님 혹시 마지막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코로나를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나름대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그리고 환자분들도 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라는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치료적인 것도 그렇지만, 요새는 저는 또 그룹 치료 이런 것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2명이서 3명이서 해가지고. 근데 좀 약간 치료 방향성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여하튼 좀 저 나름대로의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다현 선생님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은 뭔가 저도 치료실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보건소라는 코로나에 갇혀서 있어가지고 사실 말을 제대로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모두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코로나 상황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힘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클로징 멘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이제 비디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나의 일상뿐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작업치료의 치료적 접근과 방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코로나 시대에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작업치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과 패널분들 이 밤에 재활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발걸음이 무거운 내일 출근길에 맑고 높은 하늘과 물들어가는 나무를 한번 바라보며 가을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 독감 예방 백신 꼭 맞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셋째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는 굿밤 되세요. 그리고 오늘 사회자 꼰대 선비 양종훈이었습니다. 오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는 옥상 달빛 산책의 미학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